안녕하세요. 자, 연휴는 좀 잘 쉬고 계시기 바라면서, 요번 영상은 이제 지수, 이제 우리가 5월이 들어왔죠. 4월 달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4월은 눌림하기도 좋고, 또 상따 하셨던 분들도 시장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후반 쪽 말고서 상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정책 테마들에서 뭐 시원시원하게 점상 막 이렇게 보여줬던 종목들이 정말 많았죠. 근데 저도 상타 쪽은 좀 재미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광기로 가는 종목들은 못했지만, 그래서 요것들과 그리고 강한 종목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뒤에 이제 눌린 구간들 움직임, 요런 것들은 또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종목별로 갖다 좀 대충 들고 있으면 뭐 1, 2주 만에 뭐 20%씩 막 슈팅 주는 종목들도 많았고, 이렇게 막 상한가 2번 갔던 종목도 있고, 그리고 요거 외에 이제 지수 급락이 있었지만, 지금 시장 딱 분위기가 어떻죠? 지수 급락이 한 2주, 3주 밖에 안 지났어요. 2, 3주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진짜 공포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주식 더 사면 안 된다. 여기서 뭐 트럼프가 뭐 할 줄 알고 더 밀린다. 뭐 여기서 뭐 반토막 또 난다. 이런 악재성, 공포감들이 막 최대한 극대화되고, 이제 여기저기 전문가 분들이 지금은 매수하실 때가 아닙니다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지나고 나서는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시원시원하게 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5월에 들어섰고 6월 뭐 이런 것들이랑 함께 조금 지수 시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런 영상이고, 시황은 항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이제 위로 간다, 뭐 아니면은 내려간다, 뭐 상승한다, 상승, 하락, 이런 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방향성을 생각을 해 두는 거예요. 이게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혹은 지금은 이제 좀 뒤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거를 미리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두되, 거기서 우리가 뭐 이제 선물로 롱, 숏 이걸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베이스로 매매 시나리오를 좀 짜두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 포트 조절을 어떻게 할지, 지금은 내가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시장일지, 아니면 지금은 좀 예수금을 일정 금액은 묶어두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장일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시장이 움직이면서, 결국 이게 예측을 100%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게, 분명히 시장에서는 또 그게 나와요. 예상 못한, 생각 못한 변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변수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칠지는 몰라요. 어떤 호재가 등장할지, 어떤 악재가 등장할지 예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방향성을 먼저 생각해 두고, 어떤 악재나 호재가 등장을 하면은 그 호재나 악재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게 지수 위치 이런 것들과 고려해가지고 조금 더 위로 볼 수 있겠구나. 이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더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걸 베이스로 대응도 하고, 그렇게 좀 시황이라는 게 주식에서 직접적으로 종목 사고팔고랑은 좀 거리감은 있는 것 같은데, 뭐 반대로 시황을 조금만 잘 생각한다면은 수익 내는 게 분명히 또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이 등장하는 거는 시장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내가 비중을 공격적으로 해도 되냐, 아니면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포트 관리, 그리고 뒤에 내가 생각한 기다림, 기회가 왔을 때 또 공격적으로 하고, 그런 게 이제 좀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지수 위치를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지수가 최저점 대비 많이 올라오긴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인지를 해둬야 돼요. 어찌됐든 지수가 뭐가 됐든 코스닥 기준으로 저점 대비해서 뭐 13%, 13.22% 올라왔어요. 코스피도 이렇게 보시면은 최저점 대비해서 12%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지수가 120선 위에를 일단 돌파는 했죠. 강한 저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120선 돌파를 하고, 그 뒤에 좀 지지하면서 버티는 이런 모습까지는 있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최저점 대비해서 뭐 10에서 13% 가까이 상승은 했다는 거예요. 일단 저점 대비해서 한 달 만에 올라왔죠. 자, 근데 이게 그냥 막연히 뭔가 지수가 상승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수가 상승할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에서 다들 좋아하는 뭔가 대기업들, 우량주들, 뭐 빅테크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듬직한 종목들이 실적 모멘텀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음 분기 실적 보나마나지 2배 가,
그 다음 분기 신적 당연히 더 나오지. 이전 작년에 뭐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진짜 1년 내내 올랐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했다. 계속 24년 1월부터 12월 뭐 거의 끝까지 그냥 계속 올랐어요. 뭐 한 50짜리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근데 얘가 올랐던 이유가 뭐였죠? AI가 진짜로 이제 시장에 메인으로 활성화되면서 GPT가 쏘아 올렸지만 여기저기 AI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뭐에도 AI, 엑셀에도 AI, 뭐 포토샵에도 AI, 뭐에도 AI 막 하면서 AI가 이제 매출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AI는 이제 시대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런 AI 학습하는데 그래픽카드가 필요하고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밀릴 리가 있겠냐. 다음 분기 당연히 그런 빅테크들 기업에서 AI에 투자한다 라는 거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확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매출로 부각이 될 거고 엔비디아 매출 다음 분기 더 성장 이런 게 부각되면서 주가가 1년 내내 우상향을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총이 작지 않다 보니까 얘가 1년 내내 상승을 하면서 미국 지수도 1년 내내 화끈하게 끌어줬었죠. 작년 진짜 이렇게 그냥 우상향을 쭉 시켰어요. 쭉 해가지고 우상향 뭐 중간중간 이제 급락 이런 구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15,000짜리를 2만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지수가 오르겠죠. 왜? 우량주들이 움직이니까. 꼭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뭐 빅테크에 뭐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실적 모멘텀으로 지수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지수 상승이 실적 모멘텀 때문에 올랐을까요? 최저점 대비해서? 이 1번 케이스는 좀 괜찮거든요. 시장이 무난해요. 그냥 다들 뭔가 성장성에 대해서 부각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건데 지금은 좀 2번 케이스입니다. 지수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무슨 느낌이냐? 마이너스 100을 때리고 그 다음 이게 그냥 플러스 한 50 정도에서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50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 관세 전쟁 같은 공포감. 물론 그 전에 이제 지수 위치가 조금 위이기도 했습니다. 올라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관세다 뭐다 하면서 공포감 부각되고 트럼프가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스타트 끊으면서 이 미치광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랑 뭐 미중 갈등 극단적으로 뭐 더 간다 더 막 이제 관세 막 뭐 몇백 프로씩 때렸잖아요. 상식선을 좀 넘어섰었죠. 그냥 그럴 거면은 관세 전쟁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뭐 싸우는 거랑 다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관세를 막 부각시키면서 공포감이 좀 극대화됐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여기저기 뭐 금리부터 해가지고 인플레 뭐 이런 것들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데이터가 막 부각이 되다 보니까 공포감이 극대화됐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먼저 관세 전쟁을 통해서 마이너스 시작에 100을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뭐를 했죠? 야 이거 내가 때리고 보니까 좀 협상 좀 하자. 협상 여지 있는 국가들 먼저 접근해봐. 그러면 줄 세워서 협상 하나씩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면은 우리가 관세 좀 줄여주거나 상호 관세에서 뭐 조절해줄게. 이런 식으로 조금 처음에는 공포의 관세를 다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 여지를 열어두면서 돌려놨어요. 즉 종목 지수가 뭐 요쯤에 있다가 악재를 통해서 이렇게 밀려놓고 근데 그 악재를 살짝 해소시키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지금 주가 구간인 거죠. 그래서 지수가 그냥 이게 여기서부터 막 모멘텀 실적을 통해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세게 맞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쇄시키는 느낌으로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요 1번과 2번 케이스에서 차이점이 뭐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 우량주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모멘텀이 좋아. 다음 분기 뭐 주가 2배, 그 다음 분기도 뭐 한 1.5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좋게 나온대.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밑에 딸린 뭐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고 같이 종목들 대체적으로 시총 큰 애들이 부각이 될 테니까 지수가 우상향을 하겠죠. 1번 케이스는 좀 좋아요. 근데 2번 케이스는 이제 올라왔어. 근데 상호관세 마이너스 100을 때렸던 이슈가 완전히 끝났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상호관세가 다 협상이 전 세계가 잘 협상이 돼서 마무리가 돼도 뭐예요? 마이너스 100을 0으로 돌릴 뿐이죠. 보합으로 올라오는 거지 이게 플러스 100까지 더 치고 나가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100이야.
플러스 100이면은 야 다음 시즌 실적 해가지고 플러스 200까지 가고 야 다음 실적도 또 괜찮대 지수 더 오르면서 플러스 300까지 가는 이런 느낌이라면은 더해지고 나면은 지금은 마이너스 100까지 밀어놨다가 그거에 대해서 상쇄시키는 느낌이어서 밀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회복을 하는 느낌이지 이게 새롭게 더 치고 나가고 이거랑은 지금 시장이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둬야겠죠. 단기적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마이너스 100에서 지금 한 마이너스 50까지 플러스 50 정도 해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지수가 여기서 그런 모멘텀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밑으로 끌고 내릴 악재는 뭐가 있을까? 위로 끌고 올라갈 호재는 뭐가 있을까? 호재나 악재에 대해서 시황에서 호재 악재는 보통 서프라이즈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는 아니었지만 뭐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미리미리 해두기는 했었죠. 그래도 그게 생각보다 딱 공표가 되고 나서 어땠어요? 원래 예상했던 게 한 10%였다면은 뭐야 25%?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때렸지? 근데 다른 국가 보니까 뭐 어디는 뭐 50%, 막 40 몇 프로 때려놓고 뭐지 이게? 시장에서 한 10%, 20% 생각했는데 막 3, 40%가 나와 있어. 거기다가 국가가 소수의 몇 개의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뭐 유럽이든 중국이든 다 같이 한번 싸워보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보다 좀 더 강했었죠. 그래서 더 크게 이제 악재로 반응했던 것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호재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빅테크들 실적 하나씩 좀 나오면서 뭐 좋은 것도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전 AI 작년 24년 AI 막 상승처럼 쭉쭉쭉 치고 나갈 만한 그런 느낌이냐? 저는 그거는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같이 투자를 하면서 막 기업별로 미국장에서 막 종목들 뭐 흐름, 그다음 막 분석하고 그러진 않는데 그 정도로 강력하게 다음 분기에도 부각될 게 있으면은 보통 뉴스로 이제 일면이나 뭐 어디 경제 뉴스 같은 거에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AI 쪽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게 메타도 그렇고 얘네들 AI 이제 실적 그 매출이 좀 나오네? 열어보니까, 기업 분석 매출 이제 봤더니, 이제 AI로 이익 창출을 하긴 하네? 근데 그 뒤에 또 다시 투자한대, AI.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그래? 그럼 AI 투자는 나네? 하면서 부각이 된 건 있는데, 이전 이런 엔비디아 폭발적인 상승, 작년, 이런 느낌으로 갖다 지금 상승할 종목이 있을까? 생각했을 땐 살짝은 좀 아쉬워요. 일단 발표가 나왔고, 뭐 나쁘진 않지만, 흐름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애매한 건 있죠. 테슬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엄청 사랑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호재를 생각했을 때 조금 지수에 대해서 뭐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 정도? 5월이나 6월 FOMC. 근데 아마 5월달 FOMC에서는 이게 금리 인하를 할까요? 트럼프는 대놓고 지금 연준 압박을 계속 하거든요. 그 SNS에서 금리 인하해라 하는데 할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금리 이런 것들 금리 인하를 하면 일단 시장에서 좀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엄청 뚜렷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가 만약에 등장한다면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아까 마이너스 100에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저점 대비해서 50을 돌려놓은 상태인데 요 50조차 조금 깎아낼 수 있는 거죠. 뭐해서 관세 때문에 100이 밀렸다면은 거기서 이제 뒤에 협상이 좀 잘 된다. 뭐 국가별로. 그 다음 미중 갈등 해소. 이런 게 나오면은 관세가 조금 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나온다면 호재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악재성은 당연히 관세 협상이 좀 불발되거나 조금 뭐 잘 안 된다 싶으면, 특히 여기서 관세에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보다는 세계 시황 그 글로벌 흐름에서는 EU 쪽이랑 그 다음에 중국 요 둘이 중요해요. 관세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 지수 여기서 120선 돌파하고 위에서 좀 버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있거든요. 중국이랑 미국이 관세 협상 안 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일단은 뭔가 협상을 진행을 조금씩 접촉을 하고 있는 뉴스들이 흘러나오죠. 그래가지고 여기 기대감이 있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서방국가 동맹 이런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관세 협상은 전에 서로 상호 관세에 이제 중지를 좀 중단을 하고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나 이제 중국이었는데 중국도 진짜 뭐 너 죽고 나 죽고 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조금 협상에 대한 여지를 열어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살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마무리, 도장 찍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관세 협상을 잘 했다, 마무리됐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악재로 갖다 붙일 거는 사실 너무 많거든요. 뭐 경기 침체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 붙인다고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지수들을 좀 위치를 봤을 때, 지수 위치를 봤을 때 지수 흐름은 조금 좋은 건 있습니다. 미국 지수랑 뭐 거의 비슷하기는 하죠. 종목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차트상 요런 저항 구간을 지수 급락하고 단기 급등 나왔다가 뭐 일정 언급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좀 쌍봉 맞고 밀렸던 거를 또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눈을 둘 수는 있겠죠. 지수 위치가 이런 종목들이 결국 좋은 차트를 만들어내고 돌파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면은 지수는 어찌됐든 시총 큰 애들이 가면 조금 따라는 가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좀 좌우하는 것 중에 뭐 다른 종목들도 있죠. 애플이랑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애들도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지수 급락했을 때 테슬라랑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팔란티어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팔란티어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정고점 돌파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얘네들이 흐름이 좀 괜찮아요. 특히 테슬라는 이번에 실적 안 좋게 나왔죠. 그냥 대놓고 안 좋다라고 나왔는데, 뭐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것도 있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거기다 여기는 뭐 이제 정치적인 부분, 트럼프 밀어내려고 하면서 그거랑 이제 같이 엮였잖아요. 트럼프 옆에 이제 오른팔 수준이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이제 회사로 좀 돌아간다, 이것도 있고, 구간에서 이렇게 하면서 실적 안 좋게 나왔는데도 그 이후에 그냥 보란듯이. 그리고 얘는 뒤에 이제 6월달이 그게 있죠. 로보택시 일정 같은 게 있습니다. 로보택시 출시가 있고, FSD가 꽤 괜찮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면은 자율주행 전기차만 아니면 진짜 저는 좀 바로 좀 갖고 싶을 정도로 FSD는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해가지고 뭐 지인 테슬라 타봤을 때는 이제 그렇기는 한데, 조금 더 진짜 완벽한 자율주행이 나올 수 있을까 싶기는 하면서도 정말 좀 스무스 하더라고요, FSD가. 그래서 그런 것들 로보택시 출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보택시로 또 매출도 뭐 만들 수 있다, 뭐 그걸 통해서 자신이 구매하면은 그걸 택시로 돌리면서 그게 뭐 또 새로운 사업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런 좀 기술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휴머노이드 키워드가 또 엮이겠죠. 로봇도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서 AI, 그 다음에 로봇, 저는 요 두 개는 좀 미래에서는 좀 중요하게 계속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 옵티머스 통해가지고 로봇 사업 진행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좀 차트 위치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좀 돌파 나오면서 끌고 가나. 자, 그래서 뭐 결론은 지수는 최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항상 조금 주의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지수가 올라오면, 특히 과매도 구간에 들어선다면은 요때 그냥 제가 계속 그랬죠. 이거 지수 과매도여서, 과매수 구간이어서 저는 포트 관리를 여기서는 그냥 웬만한 건 다 비워놓는다. 더 가더라도 비워두면은 결국 기다리면 내려온다, 언급을 했었는데, 귀신처럼 트럼프 그 관세 이슈랑 같이 물려서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는데 RSI가 그래도 69가 아직 과매수까지는 좀 남아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120선을 결국 미국과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왔다 이제 위에 돌파 나오고 버팁니다. 버티는데 여기서 끌고 갈 모멘텀이 있냐라고 생각했을 땐 사실 좀 아쉬워요. 그래서 뒤에 뭐 시장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 뭔가 호재성 뉴스가 안 등장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엔비디아랑 테슬라 이런 빅테크들 주가가 차트 이런 자리에서 돌파 나오면서 좀 더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지수에 대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이 없다면은, 혹은 지수에서 그게 엄청 임팩트 있게 안 간다면은 이쪽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올라왔으니까 막 급락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오면 저는 좋거든요. 좋아하는 그런 하락인데, 이렇게 내려가기에는 지금 관세 이슈로 이렇게 내려왔죠. 관세 이슈로 내려왔는데 그 관세가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두면서 좀 열어놨어요. 협상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이슈 말고 뭔가 탁 생겨가지고 밀리기에는 그건 뉴스가 나와봐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확 하고 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끌고 올라가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수에 영향 줄 수 있는 종목들, 모멘텀 실적 같은 게 뚜렷한 기업은 없다 보니까 결국 종목들이 그냥 뭐 미국 저런 우량주들이 기관애인들 저쪽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끌고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큰 흐름에서 뭐 호재도 악재도 등장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일단 관세 협상 여지는 계속 있다 보니까 크게 밀리기보다는 요 구간에서 두 가지겠죠. 뭔가 우리가 생각 못한 큰 악재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거예요. 금액이 지수가 쭉쭉 떨어지는 종목이 주가들이 막 여기서 뭐 마이너스 10%, 20% 이런 식으로 왔다가 가격을 밀어가지고 개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걸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 준다라고 했을 때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리고 그런 건 보통 지수 조정이랑 같이 엮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조정 가능성과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시간 개념이 들어갑니다. 가격 조정은, 자, 이거는 키워드는 다들 모르시는 분을 혹시나 위해서, 초보분들을 위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이 있는데, 이거는 딱 문장을 보면, 단어를 보면 뭐죠? 가격은 뭐예요? 주가의 등락을 통한 조정. 주가의 가격이 마이너스 30%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10,000원이면은 이게 점점 주가가 내려와가지고 뭐 7,000원 되고 이러면은 개인들 징글징글 하잖아요. 막 손절 치고 막 무서워가지고 못 사고 이런 걸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을 떨궈서 시장에서 무섭게 만들고 개인들 공포감 만드는 거. 반대로 기간 조정은 딱 키워드에 뭐가 들어갔어요? 시간을 통한 조정. 우리가 보통 징그럽게 횡보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 아, 이게 왜 이렇게 못 가?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어떤 A라는 종목을 샀어요. 주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 근데 갈 듯 말 듯 말 듯 갈 듯 갈 듯 말 듯 하면서 막 좀 변동이 한 5% 10%인데 더 치고 한번 딱 장대 한번 딱 뽑아주면 나 입절하고 싶은데 갈 것 같다가 속았지 하고 안 가요. 그러다가 다시 갈 것처럼 이제 진짜 돌파 나오나 하다가 또 안 가. 아, 이제 진짜 돌파하니 하는데 또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친구 봤더니 옆에 친구 막 B, C 이런 애들은 쫙쫙 돌아오면서 막 순환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순환하니까 보이는 거죠. 막 B, C, D 이런 애들이 주가를 팍팍 장대 항공을 뽑고 있으니까 내가 보면서 아씨, 옆 동네 처리는 잘 가는데 우리 A는 왜 안 가? 이게 한 번, 두 번이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기간이 길어져.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5% 날마다 한 3%, 5% 변동하는데 잘 못 가. 그 3%, 5%를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극소수이고, 보통 장대 항봉 원하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상한가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런 기간 조정을 기다리는데, 이게 기간 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장대 항봉을 기다리는데 갈 듯 하다가 말고 갈 듯 하다가 말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질려서 얘 팔아버리고 다른 애 오른 애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얘를 팔면 어떻게 되죠? 아, 이제 너 내렸니? 너 팔았니? 그럼 이제 갈게. 이렇게 되면은 진짜 사람이 열받죠. 근데 이런 걸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개인들이 둘 다 괴로워하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개인들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주가 빡빡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 괴롭죠. 그리고 두 번째는 A보다는 덜 괴롭지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갈 듯 하면서 계속 희망 고문하는 거죠. 내가 얘를 팔지는 못해. 예수금 들고 있는데 팔고 싶은 게 장대 한번 15% 20%만 한번 뽑아줘 하면 팔 것 같은데 5% 갔다가 내려오고 7% 갔다가 내려오고 이러면 어때요? 버티다가 에이 퇴 하고 짜증나서 팔게 되죠. 이런 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개념인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일 확률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옆으로 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요거는 이제 시황에서 뭐 그런 금리 혹은 트럼프 발언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조정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많은데, 그게 이제 관세에 대해서 갑자기 딱 협상 못한다, 뭔가 좀 스페셜한 예상 못하는 악재 튀어나오는 거 아니면은 일단은 좀 옆으로 기는 느낌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다면은 뭐 지수 영향 주는 종목들, 테슬라,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 이런 애들 움직임을 좀 봐야겠죠. 얘네들도 지금 보면 어때요? 일정 구간에서 지금 거의 1년 동안 버텨요. 1년 동안 내려오면은 버티고, 지금 삼전도 그렇고 하이닉스가 당연히 더 좋은데
이쯤에서 내려오면 땡겨 올리고 더 안 밀리면서 버티긴 버티거든요. 이 차트가 딱 이렇죠. 그리고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최근에 순환하는 위에서 이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그냥 밑에서 아직 좀 뭐 개별 악재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이 그 작년에 시총 컸던 애들 말고서 좀 비만 치료제 이쪽이 조금 많이 부각은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가 있던 애들이 좀 아직 안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 말고서는 지수 영향을 주려면 이제 뭐 2차 전지, 기본적으로 당연히 대표적인 게 반도체고, 2차 전지는 이번에는 좀 반응이 밋밋하더라고요. 근데 2차 전지는 혹시나 테슬라 주가 막 상승, 아까 그 박스권 돌파하고 시세 주면은 요 LG엔솔부터 이노베이션, 뭐 에코프로 시리즈 이런 애들 좀 같이 움직이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는 테슬라랑 좀 연동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말고서는 뭐 조선인데, 조선은 그냥 좀 우직하죠. 여기는 순간적으로 금등하면서 막 지수를 팍 땡겨 올리고 팍 밀고 이런 느낌보다 얘는 좀 우직한 것 같아요. 배가 좀 천천히 가듯이. 자, 그래서 지금 저는 5월, 6월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걸. 5에서 6월은 조금 저는 특히 우리 1분기 요거를 빠뜨릴 뻔했네요. 6월에 대선도 있잖아요. 6월 3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대대행 체제죠. 그래가지고 이게 외국 기관들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좀 이어져 왔던 그런 우리나라 정치판에 이제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대대대행 체제여가지고 관세협상 뭐 어차피 다음 정권 들어서고 확 도장은 찍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뭐 문제가 생길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힘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아직 외국인들이 시원하게 원웨이로 사진 않아요. 아직 우리나라 국정에 대해서 안정이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뭔가 리스크 부분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조금 안 좋게 보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6월 대선이 아예 차라리 정권이 뭐 어디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확정되고 그 이후에 조금 안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요번 달부터 해가지고 대선 이전까지는 조금은 저는 지수 단기간에 올라온 것도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미국장 연동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좀 천천히 예수금 슬쩍 확보해 두면서 또 좋았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조정 이런 거를 좀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오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뒤에 알게 모르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고, 또 많이 밀리면은 또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은 급등에 있는, 이번에 딱 그랬죠. 얼마나 무서운 공포감으로 왔다면 밀었지만 결국 그런 구간이 지나고 나면 또 좋은 기회였고, 이게 또 장기간 급등 올라왔으니까 조금 또 뒤에 이런 식으로 혹은 옆으로 지금 아예 끌고 내릴 만한 이슈는 없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즉 포트 관리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보단, 특히 사람도 그렇잖아요. 전력 질주를 1시간 내내 막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씩 못 하잖아요. 전력 질주를 뭐 24시간 할 수 있을까요? 못 하겠죠. 물론 마라톤 선수분들은 진짜 빠르더라고요. 일반인들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속도로 갖다 그냥 꾸준히 4, 5시간 달리는데, 그런 특이 케이스 말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전력 질주로 24시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즉 얼마나 좀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치고 나가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대응 관점인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연휴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